4.15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자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후보를 만나봅니다. 지금 우리 파주는 운정 3지구 등 신도시를 제대로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광역교통망을 제때 완성시켜 나가고 지역 내 좋은 일자리, 특히 전망이 좋은 산업을 제대로 유치해서 자족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주는 어느 때보다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첫째, 광역 고속 급행철도 GTX의 차질 없는 진행. 둘째, 지하철 3호선 파주 현장의 국토부 용역 결과에 따른 신속한 추진. 셋째, GTX역의 복합 환승센터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역세권을 잘 만들어내는 일 등입니다. 차량기지 연접해서 ICT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경제 기반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처럼 광역교통망을 제때 추진하고 그리고 염원인 종합병원 유치, 그리고 대형 문화공연장,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등을 확보해서 우리 파주가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명품 자족도시로 완성시켜 나가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도 무척 어렵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방역과 경제회복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그나마 잘 버텨내고 있고 이겨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주는 현재 안정적으로 질병을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역도 경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죠. 파주시도 경기도에 이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을 했고 이를 위해 1129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신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330억 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만 7세 이하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우리 지역에서도 반드시 이겨내리라고 확신합니다. 사.15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자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주시갑 미래통합당 신보라 후보를 만나봅니다. 무능한 국회의원과 함께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파주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지난 8년간 해묵은 파주의 현안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첫 번째, 문정부의 국민 공감 1도 없는 부동산 정책, 대표적인 창릉 3기 신도시 정책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집값 하락과 성장 침체를 동시에 겪고 있는 파주를 살려내기 위해 주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난 8년 여당 의원이 못 해냈다면 이제 야당 국회의원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지역 시내 교통망까지 함께 연계하겠습니다. 셋째, 아이를 키우는 당사자로서 보육, 교육, 육아 문제에 전문성과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를 교육 1번지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책에 귀 기울이고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의 기조입니다. 할 일 많은 파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강한 야당, 젊은 일꾼 신보라를 믿어주십시오.
파주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교통, 주거, 교육 등의 인프라가 반드시 확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고속철도 노선, 자유로 정체 등의 교통대란이 계속 가중되면서 출퇴근길 교통난 해소가 주민들의 수건 1순위 사업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은 지난해 1월 예타 면제 대상 탈락 후에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8년의 사업이 결국 원점 재검토인 것입니다. 이제 선수 교체해 주십시오. 제가 사전 타당성 조사 내용을 살펴서 경제성 향상 방안을 모색해 파주 연장 사업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창릉 3기 신도시로 인해 집값 하락, 성장 정책, 교통대란 심화를 겪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3기 신도시를 저지하고 파주의 가치를 살리겠습니다. 운정 신도시는 30세대, 3040 젊은 부모들의 유입은 증가하는 데 반해 보육 인프라는 매우 취약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당사자로서 지금까지 엄마 아빠의 눈높이에서 보육 정책을 만들어왔던 것처럼 육아 정책 강점을 살려서 파주를 보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자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주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를 만나봅니다. 파주 46만 시민의 염원인 종합병원을 파주에 유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국립중앙의료원과 두세 곳의 종합병원과 꾸준히 만나면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상당한 진전도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재선이 되면 더욱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종합병원을 파주에 세워 필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증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서 파주 시민의 건강을 보다 강하게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중심과 연결되는 금천 조리선을 건설하겠습니다. 2019년 파주와 고양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조리 금천선 건설을 위해 통일로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조리 금천선은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가 공약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도 이어지게 되면서 종로, 용산, 강남 등 서울 중심부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레고형 모듈러 주택 설치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 도심 재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금천 통일시장 등 기존의 시장 점포 위에다가 4~5층 규모의 레고형 모듈러 주택을 설치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법에 비해서 50% 이상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기존 시장 상인들이 쫓겨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서 점포 소유주나 상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교통문제 해결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큰 그림은 평화경제특구의 완성입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파주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9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7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20대 국회 1호 법안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일부 보수야당 의원의 반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의 지역은 그동안 도시가 확장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교통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금천 조리선을 통해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철도 건설 외에도 남북철도 연결과 같은 국가적 사업과 연계한다면 운정까지 연장되는 GTX나 고양시 행신동까지 연결된 KTX 등 고속철도를 파주 문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버스 대책으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M버스를 신설하고 서울시의 일방적 폐선 발표로 시민 불편을 초래했던 9709의 버스와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버스 준공연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자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주시의
미래통합당 박용호 후보를 만나봅니다. 파주 을지역에 선거 출마하면서 제가 4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는 지금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큽니다. 파주 경제, 문산 경제, 금천 경제가 쇠락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국가 산단 조성하는 것을 1차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기획재정부와 얘기를 해서 파주에 센트럴밸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필요한 국가산업 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 교통의 문제입니다. 파주가 지금 18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데 교통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서울로 오가는 교통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GTX-A 문산까지 연장시키겠습니다. 3호선 통일노선 조리, 금천, 문산을 거쳐서 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GTX-A 문제와 어울러서 경의중앙선 증편이 돼야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너무나 혼잡합니다. 광역버스 노선 2개밖에 없습니다. 연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파주가 또 교육의 명품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3번째 공약은 교육의 명품 도시입니다. 4번째로는 환경 문제입니다. 파주에는 좋은 산업단지가 많지만 좋은 주거시설도 많습니다. 그것이 서로 혼재되어 있으면서 많은 이런 환경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격시켜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주거단지는 주거단지대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파주가 되도록 전원마을, 한옥마을이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주에는 지금 크게 2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문산이나 금천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너무나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우리 파주 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중소기업들, 심지어는 LG라는 대기업도 그 성장이 지금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친기업 정책, 리쇼링 정책, 기업들이 파주로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아지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규제가 혁파되어야 되고 그러면 파주의 지역경제, 문산경제, 금천경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경제 문제를 현안으로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 문제입니다. 파주 을지역에는 18만 명의 시민들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서울로 오가는 교통편은 거의 오지마을 수준입니다. 9709, 9710이라는 광역버스 2개 노선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9709가 지금 현재 물량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다시 원상 복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책을 따지겠습니다. 국토부와 논의하고 서울시와 논의를 해서 9709가 제대로 원상 복귀돼서 우리 시민들께서 서울로 수도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에 계신 분들 읍내로 나오시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공영 버스제를 이용해서 우리 오지마을에 계신 교통약자들도 읍내로 쉽게 나오실 수 있는 이런 교통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